근데 재선거 주장하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적인 주장만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진짜 특별법 만들어서 재선거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소수 야당이. 그러니까 당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저는. 그것도 근데 치졸하다. 왜 그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재선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대표나 정치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차라리 극우로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황교안이라고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5억 9천만분의 1, 이 통계 확률까지 내세웠잖아요. 부정선거론자들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상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막 이러는데 그 주장을 야당 대표가 해버렸어요. 장동혁은 이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장에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젊은 학생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럼. 지금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문제점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거의 뭐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그런 환골탈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선거관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 부처를 통해서 할지 그것을 좀 시스템과 제도를 좀 바꾸는 모습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언제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선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제 헌법 전문도 좀 바꾸고 국민 네. 기본권도 AI 시대 맞게 좀 바꾸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선관위 내부를 제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체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걸 못 막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점검 체계 또는 그런 상황이 우발적으로 생겼을 때 대처 역량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니까. 그런 거 하라고 선관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라고 작년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선진 뭐 선거제도 뭐 연구 보기 위해서 외국 연수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놀러 갔다 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소수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선거 관리 업무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책임의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 편람에는 보면 50%까지 인쇄 용지를 찍을 수 있다. 투표 용지를.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니까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때는 60% 찍었는데 편람에 50% 있으니까 이번에 50% 찍어서 한번 해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결정했냐고 제가 계속 지자면서 물어보니까 그 뭐 사무총장하고 그 밑에 이제 선거 관리하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했느냐. 그 논의한 게 없다는 거 그냥 50% 하면 되지. 이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평소에 이렇게 선거 관련하면 계속 바깥에서 부정선거론자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투표 용지를 가지고 저걸 뭐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50%만 해보자. 그리고 백령도 같은 데는요, 도서적이지 않습니까? 거긴 또 100%를 원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처 능력인데 왜 대처를 제대로 못했느냐. 선관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매뉴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지들이 매뉴얼 만들어야지. 매뉴얼 없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한마디로 저 집단은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집단은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이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책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비상임 위원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도 그냥 뭐 법원장이고 뭐 대법관이고 그렇지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별일 없지 그러고 그냥 가버리니까 상징적인 존재죠. 예. 사무총장이 이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렇죠. 장관급으로. 그러니까 비상임 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선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선관위 직원들 몇몇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 알았어. 그냥 사인해주고 도장 찍고 의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겠죠. 그러니까 책임자가 없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느냐. 근데 헌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면 이게 이제 정책 중립 문제로 또 이어져서 원래 저렇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제 통제를 해야 되죠? 아니, 근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후진국도 아니고요. 예. 선거 조작을 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고 개표 조작을 하고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예. 시스템상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 뭐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두는 것 자체가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상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선거 관리만 하게 일정한 행안부 산하의 하나의 부처로 그냥 외청으로 하나 둬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 감시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유권 해석 권한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가장 큰 권한인데 예. 그거를 그냥 경찰, 검찰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들도 지네들이 유권 해석해가지고 검찰, 경찰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는 거잖아요. 선관위 직원들의 권한만 더 키워준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개정을 할 사안이니까. 여야 합의는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제 선관위 관련된 문제는 이런 사안은 국힘도 동의를 한다.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개헌을 해야 선관위를 이제 해체를 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 정부기구로 둔다 또는 외청으로 둔다 말 그대로 이제 선거 관리 업무만 든다 하더라도 아니 근데요. 국민의힘만 찬성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헌 문제는 국민투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투표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선관위에서 하잖아요. 이거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 국민투표 한번 하는데 2, 3천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국민투표 그러니까요. 이것만 당장. 가지고는 당장 하긴 어렵고 그래서 2028년도까지 하긴 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논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일단 내놓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개헌이냐, 입법이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통제 장치를 좀 더 법적으로 둘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견제, 감시, 감독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집단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